2024년 7월 따뜻하면서도 부슬비가 내리던 어느 저녁 영국 허트퍼드셔 부시에 있는 한 가정집에서 하얀 천 아래 석궁을 숨긴 남성이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가 지난 5시간 동안 저지른 일은 한 가족의 어머니와 두 딸을 무참히 살해한 참혹한 범행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충동적인 범행이 아닌 수주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살인사건이 전국으로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충격과 슬픔 그리고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런던에서 약 25km 떨어진 동부 잉글랜드에 위치한 허트퍼드셔 부시는 부유하고 범죄율이 낮은 평화로운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7월 9일 오후 6시 58분경 28세의 해나 헌트는 어머니의 휴대폰으로 999 긴급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다급한 목소리로 집에 침입한 한 남성이 61세 어머니 캐럴과 25세 여동생 루이즈 그리고 자신을 공격했다고 신고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도 해나는 상황 접수 요원에게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려 했습니다. 12분 후 구조대원이 도착했지만 이미 어머니와 루이즈는 숨진 상태였습니다. 해나 역시 끝까지 그녀를 살리려는 구급대원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 딸은 석궁 화살에 의해 목숨을 잃었고 어머니 캐럴은 칼에 찔려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집안에서 유일하게 남자인 아버지 존은 사건 당시 집에 없었습니다. 피해자들이 BBC의 유명 경마 해설자인 존 헌트의 가족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비극은 단순한 지역 사건을 넘어 전국적인 충격과 슬픔으로 번졌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의 말을 잃었고 새 모녀를 향한 애도가 이어졌습니다. 사건 당시 존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경마 중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5시 52분에 존은 루이즈의 핸드폰으로부터 집에 언제 오는지 묻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존은 경마가 늦게 시작돼서 오늘은 늦을 거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존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그의 딸이 아닌 바로 딸을 살해한 그 남자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족은 지역 사회에서도 따뜻하고 단란한 가정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존은 유쾌하고 자상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과도 잘 어울렸고 어머니 캐럴은 온화하고 배려심 깊은 인물이었습니다. 두 딸 루이즈와 해나는 서로를 깊이 아끼는 자매로 각자 개성이 뚜렷하면서도 서로를 지지해주며 늘 가까운 사이를 유지해왔습니다. 이들은 종종 함께 여행을 떠나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웃음을 나누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기에 그들의 집은 언제나 따뜻한 정과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주변 사람들 역시 이 가족을 보면 늘 편안함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회상합니다. 해나는 지역의 안티에이징 클리닉에서 일하며 미용사로서 실력을 인정받았고 이후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해 독립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렉스 클린이라는 남성과 오랜 기간 진지한 연애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루이즈는 가족집 뒤뜰에 작은 작업 공간을 마련해 그룸 앤 글로우라는 반려견 미용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충격과 슬픔에 빠진 친구들은 루이즈, 해나, 그리고 캐럴에 대해 모두가 한결같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무장 경찰들은 여전히 석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범인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범인은 긴급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에 현장에서 도주했지만 경찰은 범인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해나가 긴급센터에 신고 전화를 걸었을 당시 그녀는 범인의 정체가 루이즈와 얼마 전 헤어진 카일 클리포드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26세의 카일 클리포드는 사건 발생 2주 전 루이즈와 결별한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카일은 1998년 4월 세 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으며 북런던 앤필드에서 부모와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고향인 앤필드를 중심으로 수색을 시작했고 그의 가족의 집과 형이 예전에 살던 주소지까지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카일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헬리콥터와 드론이 동원돼 공중 수색이 이어졌고 대중에게도 그에 대한 경고 방송이 이어졌습니다. 수사당국은 시민들에게 그를 발견하더라도 절대 접근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석궁은 생각보다 먼 거리에서도 정확한 조준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 엠필드에 있는 카일의 집 근처 라벤더 힐 묘지에서 그를 목격했다는 시민의 제보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무장경찰을 투입했습니다. 무장경찰들이 즉각 묘지를 포위했고 마침내 카일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접근했을 땐 그는 이미 자신에게 마지막 석궁 화살을 쏜 상태였습니다. 카일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10주간의 치료 끝에 목숨은 건졌지만 가슴 아래로는 영구마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카일의 형이 이미 중범죄로 주목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에게 카일은 결코 생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형 브래들리는 2017년 2명의 10대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그중 1명을 무차별 폭행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어 23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었습니다. 카일은 그런 형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으며 교도소를 자주 방문했습니다. 한때 군 복무를 했던 카일의 신원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그를 알고 있던 사람들의 증언이 잇따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엔 2019년 그와 함께 기초 군사훈련을 받았던 동료도 있었습니다. 그는 카일에 대해 나이에 비해 미숙하고 기본 개념조차 부족했다며 겨우 기준을 통과해 훈련을 마쳤다고 회상했습니다. 카일은 2019년 영국 육군에 입대했지만 전체 복무기간의 대부분인 286일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집에서 보냈습니다. 2022년 전역 당시 그의 지휘관은 그의 인성은 군인으로서의 자질과 전혀 맞지 않으며 오직 자기 자신밖에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이후 카일은 화재 보안 시스템 설치 업체에서 기술자로 근무하다가 보안 요원으로 직업을 옮겼지만 여성 직원들을 상대로 한 여성 혐오 행위로 해고되었습니다. 그는 문제 많고 무례한 인물이었지만 자신의 본 모습을 철저히 감추고 루이즈에게는 낭만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접근했습니다. 둘은 2022년 12월 데이팅 앱 범블을 통해 처음 만났고 약 1년 반 동안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카일은 직장에서 알게 된 두 여성과도 교제 중이었습니다. 루이즈 가족은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카일을 가족 여행에 초대하고 크리스마스까지 함께 보내며 그를 가족처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 누구도 거만하고 이상한 카일을 진심으로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2024년 6월 말 카일의 가족 결혼식에 참석한 후 루이즈는 결별을 결심하게 됩니다. 피로연 자리에서 다른 하객들이 함께 있는 가운데 카일은 자신이 그 자리에 참석한 몇몇 사람들과 잠자리를 가졌다고 루이즈에게 자랑하듯 말했고 이로 인해 루이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일이 루이즈의 마지막 인내심을 무너뜨려 결국 그녀는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루이즈는 당신의 행동은 나를 모욕스럽고 창피하게 만들었어 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카일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카일과의 관계를 끝내고 싶어 하고 있었습니다. 카일은 자신의 형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를 제대로 잘못됐다고 인정하지 않았고 일상 속에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사람이었습니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 발언도 서슴지 않았으며 도로에서는 종종 분노를 폭발시켜 그녀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루이즈에게는 무례하고 깎아내리는 말투를 자주 사용했고 그녀의 가족보다 자신이 더 우월하다는 듯한 태도를 일관되게 보였습니다. 심지어 형과 아버지의 폭력적인 행동을 무용담처럼 이야기하며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감내하기엔 그가 보여준 모습들은 그녀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 너무나도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1년 반 동안의 연애 기간 동안 카일은 루이즈를 끊임없이 통제하고 조종하려 했습니다. 루이즈가 불만을 털어놓으면 그는 화를 내며 자신만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간다고 그녀를 탓했고 그녀가 떠날 기미를 보이면 애원하며 붙잡았습니다. 너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여성들에게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감정 조작과 건강하지 못한 관계에 지친 루이즈는 결국 단호하게 결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신 건강과 삶을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고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미움이 남지 않기를 바라며 카일의 행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카일은 울며 이별만은 하지 말자고 애원했고 심지어 죽어버리겠다는 말로 그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루이즈의 마음이 이미 떠났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녀의 가족들마저 두 사람의 이별을 바라고 있다는 현실을 깨닫자 결국 카일은 그녀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며 몸 건강히 지내라는 말도 남겨서 이별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후 루이즈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일에 전념하며 다시 자신의 삶을 되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카일은 결별 후 불과 나흘 만에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석궁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들을 검색했고 전술용 석궁 관련 장비들을 여러 개 주문했습니다. 그 품목은 석궁과 화살 6개, 석궁 장전용 도구인 로프 코킹 기구 등이었습니다. 그는 또 공기총도 주문했지만 배송을 기다릴 인내심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총이 도착하기도 전에 그는 살인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처럼 카일의 온라인 구매 내역은 그가 이 범죄를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처럼 일상을 보내는 척하면서도 그는 헬스장에서 운동하던 중 25cm 도충용 칼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그는 인근 하드웨어 상점에 들러 루이즈를 결박하는 데 사용할 덕트 테이프를 구입했습니다. 이어 다른 매장으로 이동한 그는 밧줄을 꼼꼼히 살펴본 끝에 신중하게 하나를 선택해 구입했습니다. 이후 그는 휘발유를 담는 통 2개를 구매했는데 이는 범행 후 증거를 없애기 위해 집에 불을 지르려는 계획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살인을 계획하며 각종 준비를 진행하는 와중에도 사건 당일 7월 9일 오전 10시경 그는 가족과 함께 원예 전문 매장을 방문할 정도로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행동했습니다. 오후 1시경 카일은 루이즈의 집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루이즈의 아버지 존이 집에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온라인에서 오늘의 경마 일정을 검색했습니다. 존이 집에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카일은 곧바로 차량을 몰아 루이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2시 45분쯤에 루이즈 집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고 루이즈의 어머니 캐럴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루이즈의 물건을 돌려주러 왔다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후의 상황은 집안에 설치된 녹음 장치에 의해 일부 기록되었고 이를 통해 수사관들은 사건 당시의 타임라인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카일은 캐럴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끔찍하게 칼에 찔려 살해당했습니다. 당시 루이즈는 집 뒤편 정원에 있는 반려견 미용 작업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며 고객들은 뒷문을 통해 출입했기 때문에 집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캐럴을 살해한 후 카일은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가 석궁을 하얀 천으로 감싸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원에서 일하고 있는 루이즈가 집 안으로 돌아오기를 약 1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오후 4시가 넘은 시간 루이즈가 정원에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사관들은 이때 카일이 루이즈의 손목과 발목에 덕트 테이프로 결박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습니다. 카일과 루이즈가 집 안에서 약 3시간가량 함께 있는 동안 루이즈의 휴대폰에서는 여러 활동이 감지되었는데 실제로는 카일이 그녀의 휴대폰을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루이즈에게 도착한 문자 메시지를 읽었고 그녀의 인스타그램 계정에도 접속했습니다. 또한 화재 경보기를 뽑으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내용을 검색했는데 이는 집에 불을 지르려던 그의 계획이 그 순간에도 계속 고민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었습니다. 오후 5시 52분 카일은 루이즈의 휴대폰을 이용해 존에게 문자를 보냈고 답장을 받았습니다. 그 문자를 통해 존이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돌아올 거라는 사실을 확인한 그는 곧바로 다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7시쯤 퇴근해 집에 도착할 루이즈의 언니 해나를 기다리기로 한 것입니다. 카일은 해나가 루이즈가 자신과 이별하도록 부추겼다고 믿고 있었고 그래서 그녀 역시 그의 표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사관들은 녹음된 소리를 토대로 루이즈가 해나가 돌아오기 직전 석궁에 의해 살해되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해나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 잠시 짧은 정적이 흘렀고 이윽고 날카로운 여성의 비명소리가 공간을 가르듯 울려 퍼졌습니다. 오후 6시 55분 카일이 루이즈 집에서 나와 하얀 천에 쌓인 석궁을 들고 차량으로 향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화살에 맞은 해나는 기적적으로 생존해 있었으며 2분 뒤인 오후 6시 57분 그녀는 직접 긴급구조대에 전화를 걸어 그를 신고했던 것이었습니다. 체포된 카일이 수사관들 앞에 앉았을 때 이미 그의 범행은 완벽히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CCTV 영상, 휴대폰 데이터, 도어벨 녹화 영상,
그리고 카일이 전자노트에 작성한 범행 계획까지 모든 증거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Except Kyle, that based on the evidence that this is a premeditated murder of 3 people. No comment. Do you accept that you have meticulously planned this murder from the moment that you split up the boys? No comment. 처음에 카일은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결국 그는 3건의 살인 혐의와 무기 소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하나의 혐의에 대해서는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루이즈 헌트를 살해한 그날 그녀를 성폭행했다는 혐의였습니다. 검찰은 명백한 DNA 증거를 바탕으로 루이즈가 결박당해 감금되어 있던 약 3시간 동안 성폭력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리적 증거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큼 강력했지만 카일은 이 혐의만큼은 끝까지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모든 범죄를 인정한 그가 왜 유독 이 혐의만 부인했는지 명확한 이유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이 그가 마지막까지 루이즈에게 행사하려 했던 통제의 형태였다고 해석했습니다. 카일의 변호인 측은 검출된 DNA는 약 16일 전 카일과 루이즈가 아직 연인 관계였을 때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의 흔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의학 전문가는 16일 전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주장은 과학적으로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결국 배심원단은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단 45분간의 평해 끝에 카일 클리포드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 당일 판사는 카일 클리포드에게 그의 범행의 잔혹성과 왜곡된 심리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카일이 가장 먼저 루이즈의 어머니 캐럴을 살해했으며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에게 친절했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카일은 이별을 통보하면서도 최대한 상냥하게 행동했었던 루이즈를 몹쓸 짓을 한 뒤 살해했습니다. 이후 그는 아무 위협도 되지 않았던 루이즈의 언니 해나를 단지 동생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살해했습니다. 판사는 법정에 제시된 증거들이 카일이 얼마나 질투와 자기연민에 가득 찬 인물이며 여성을 깊이 경멸하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카일 클리포드에게는 3건의 살인죄에 대해 종신형이 선고되었으며 무기 소지 등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30년형이 추가되었습니다. 루이즈의 아버지 존 헌트는 법정에서 깊은 슬픔 속의 피해자 진술문을 읽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2 딸을 잔인하게 죽인 카일에게 단호한 말로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카일의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할 것이며 그 끝에는 용서도 자유도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도 지옥에서 울리는 듯한 비명이 들리는 것 같다며 바로 그 지옥이 카일이 가야 할 곳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일 앞에 펼쳐질 붉은 카펫은 영광이 아닌 끝없는 고통과 비참한 운명을 향한 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